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머니.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핑크패너님. 네, 일주일 동안 뭐 늘 그렇듯이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오늘은 이제 오면서 핑크패너님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생활하고 왔습니다. 기대 만빵입니다. 제가 이거 편집을 하고 이제 올리면서 편집 뭐 그따위랬냐라고 누군가는 욕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하나하나 전부 다 즐겁게 들었거든요. 저번 주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 머니머니를 찍으면서 가장 유쾌하고 재밌었던 이야기 아니었나. 오늘 이거 저희가 찍으면서도 앞에 계신 사장님께서 저희를 알아보고 BTS 그거 보고서 BTS에 대해 도와주겠다고 또 이야기를 엔터에 대해서 BTS 팬이셨어요. 근데 저분이 사장은 아니죠. 사장이 아니셔도 알바생이죠. 알바생이신가요? 알기로는 여기가 단파 스튜디오라는 데인데요. 예. 이게 그 홍대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세 명이서 창업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상가 위주로 그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법인을 만들었나? 그랬고 셋이서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을까 했더니 공실 없고 가장 그 효율이 좋은 게 요즘 그 이런 팟빵이 뜨고 있으니 이런 녹음실이 잘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요 단파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역시 전문가시네요. 홍대랑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다 알고 계시네요. 대단하네요. 책으로 읽어서 알아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가에 대해서 상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역시 다 똑같습니다. 네. 그 사람이 한 거에 보니까 이게 있어서 알긴 알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네. 봤더니 뭐 알바셨구나. 뭐 공실도 있긴 하지만 뭐 당연히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이것만 하는 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네들이 여러 그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요게 제일 돈이 든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돈이 되는군요. 비었어도 왜 일템 이게 시간당 12,000원 평일. 예. 그리고 주말은 시간당 16,000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18,000원인가 그래요. 시간당.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지금 이게 6개 방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낮엔 텅 빈다고 해도 저녁에만 해도 저녁당 호실당 하나씩만 있어도 6개 다 채우면 6만 원.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하루에 한 30만 원? 30만 원? 그럼 열흘이면은 300. 그럼 한 달이면 1,000만 원이네요. 괜찮네요. 네, 1,000만 원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하려나? 뭐 근데 여기는 위치상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을 테고 뭐 이를테면 500 빼고 뭐 그러면 100만밖에 안 남네. 어쨌든 아마 500 정도 남을 걸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책에 쓴 건 이게 제일 그 수익은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투자 대비로는. 네. 어쨌든 뭐 딴 얘기이긴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저희가 오늘은 또 될까요? 역시 엔터의 그 여기서 엔터요? 저번 주에는 그 가수들 네.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네. 오늘은 이제 가수를 넘어서 이제 뭔가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영화 아니면 넷플릭스 아니면 이렇게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에 좀 대해서 저희 그때 끝나고 나서 저희 밥 먹으면서 말씀하셨던 뭐 그 뭐랄까 작가의 세계 뮤지컬 얘기 그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때문에 되게 신기했어요. 야 저게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죠. 뮤지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주묵구고 그냥 그 소극장 위주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자본이 들어간 자본 거대 자본과 결합한 지금은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됐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는 게 원래부터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렇죠. 영화도 그렇고. 그렇죠. 원래 태생이 원래 태생이 굳이 얘기하면 이게 무슨 뭐 작품성이 아니었죠. 원래 영화라는 게 재밌어야 돼. 그냥 신기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왜 보면은 그 처음에 영화 만들어졌을 때 르메르가 아마 그 사람이 만들어서 아마 르메르가일 거예요. 르메르가 처음으로 영화 기술을 상영하는 그거를 만들었나 그런데 극장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장에서 이제 화면에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가 나를 향해끔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자에서 우르 가는 거. 그때 그 기차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했나요? 혼비백성에서 다 도망갔어요. 기차가 자기한테 오는 줄 알고. 처음 보니까. 그 앞에 기차가 오는데 이게 들끈들끈하면서 점점 이제 내 쪽으로 오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혼비백산에서 극장을 뛰쳐나갔다고. 그렇죠. 저희 애들도 보면은 그 공룡 나온 영화 보면 되게 겁나갖고 막 옆으로 도망가고 그래요. 저희 그렇게 얘기하면 최근에 그 3D 영화에
했을 때 아바타 볼 때 약간 신기했었잖아요. 오, 그거 보고 나서 막 감동에 물결이 나와가지고 저희 라면 먹으면서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대수 동기랑 봤는데 보고 나서 야 이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야 네, 신기하다 막 그랬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라는 게 처음에는 무슨 작품이라는 것보다 신기한 그 예, 이제 원래 그 우리나라 말로 활동 사진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영화가 그렇죠. 원래 활동 사진이니까 사진 모아놓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예. 사진을 모아놓다 보니까 인간의 그 시각 착시 효과로 인해서 움직임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예, 원래 그쵸, 그쵸, 정지 화면들인 예.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필름으로 했던 거고 지금 이제 필름이 사라지고 전부 다 이제 디지털로 이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옥자가 카메라로 찍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필름식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디지털 그게 아니라 네. 느낌이 좀 다른가 보죠, 그게? 그게 옥자가 아니라 그 최근에 덩게르크? 덩케르크. 네, 그게 그거 그 봤습니다. 필름으로 찍었다고 알고 있어요. 필름으로. 필름이 왜냐면 필름으로 찌면 좀 더 그 시각이 넓어져 보이고요. 왜 보면은 그 배너 예. 그리고 또 사막의 아르벤인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영화 있거든요. 예. 옛날에 모르겠는데 대한극장이라고 하세요? 이름 알아요. 예. 대한극장? 예, 들어봤습니다. 대한극장이 엄청나게 화면이 큰 데였어요. 예. 그게 이제 70mm라는 걸로 찍는 거거든요. 그게 그 카메라 구경인가 그걸 근거로 해서 35mm, 70mm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런 70mm로 이제 찍으면 이 흔히 말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아이맥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의 아이맥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대한극장에서 이제 상영을 했을 때 또 기억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영화 보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휴식시간 있었습니다. 3시간짜리면은 예. 중간에 쉬었다가 생각해보면 지금 안 쉬네요. 네, 일때면 오벤져스 3시간 넘는데 안 쉬잖아요. 네, 그렇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옛날에 그렇게 화장실 가게 해주는데 요즘 좀 그러네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진짜 거짓말하고 중간에 잠깐 그러더니 화장실 갔다고 먹을 것도 팔고 막 한 그랬던 것 10분 같은데. 정도 뭐 어렸을 때. 애들 막 떠들고 그러다가 우레메 볼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우레메요? 예. 우레메는 아닐걸요. 3시간 정도 될 때 이제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레메처럼 그렇게 1시간 반짜리는 쉬는 시간이 없지. 그거는 이제 그 시간과 시간 아니면은 근데 우레메도 그럴 리가 없는데 옛날에 동시상영 극장이 있었거든요. 동시상영극장? 네. 두 개씩 하는 거. 네, 2개씩 하는 거. 예, 그럴 예. 때는 이제 그 들어가서 2개 봤잖아요, 사실. 근데 그럴 때 꼭 하나는 야한 영화였었습니다. 저 3개짜리 본 것 같아요. 이게 만화였었는데. 어쨌든 옛날엔 꼭 그래서 야한 영화 하나를 꼭 동시상영으로 하는 때가 있었죠. 네. 앞에입니까 뒤에입니까? 그거는 뭐 앞에 뒤에는 중요하지 않죠. 내가 언제 들어갔냐지. 내가 들어갈 때 야한 영화냐 안 야한 영화 차이니까.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영화가 원래 활동 사진이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허리우드 무성 영화 예. 찰리 채플린 뭐 이런 사람 나오고. 무성 영화 시절을 보면은 그 무성 영화 시절을 보면은 사실은 뭐 딱히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더 활동으로 코믹하게 이렇게 예.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성이 결합되었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더빙의 시대였죠. 예. 그래서 그때는 배우들이 그 대사를 못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성우가 따로 그렇죠. 저 영화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유성 영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 배우들이 많이 퇴출당했죠. 그러니까 되게 예쁜 배우인데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누구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깠더니 누구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배우들이 대거 퇴출당했죠. 네, 실제로. 엔터테인먼트도 그럼 그래서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제 그런 게 변하는 거죠. 시대의 변화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 쉽게 감당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잘생기고 막 이렇게 예. 목소리도 중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정작 그 시대로 넘어갔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잘생긴 건 똑같은데 목소리가 아니야. 사람들이 깨는 거지. 원하는 게 많아진 거네요, 이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좋은 성우가 더빙을 했던 거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 목소리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얘가 엉뚱한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나마 좀 멋진 목소리면 사람들이 예. 배우 더빙을 한 거지만 그래도 그런데 갑자기 뭐 야 일로 와 뭐 이러면은 그런 사람이 웃기잖아요. 좀 많이 있었나 보네요. 그런 사실? 배우들이 다 이제 그것도 이제 발성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배우라는 게 그쵸, 이제 발성이 또 우리가 중요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예. 이런 그 마이크를 타고 하는 건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네,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영어는 모르겠어. 우리나라 말은 대사를 씹으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씹는다? 왜냐면 정확히 들리기 위해서 이게 날아가면 안 되거든요, 소리가. 오. 그러니까 뭐 야 일로 와봐 너 저거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사람 말하다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근데 이런
흔히 이런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가 들어야 되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야 너 일로 와 절로 가 뭐 빨리 아무리 빨리 해야 되게 명확히 딱딱 머리 그 귀수에 꽂히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그치. 발성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트레이닝 같은 거를. 네. 근데 이제 그런 무성 영화 배우들은 그런 걸 전혀 안 했던 거지 사실은. 그쵸. 그때 할 이유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무성이니까. 그거 시대의 변화를 이제 이 배우들이 못 따라가고 전혀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퇴출나가는 거죠.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보면은 옛날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옛날 헐리우드 영화가 거의 대부분 뮤지컬 영화였어요. 아 그랬어요? 네. 춤추고 노래하고 네, 다 그거였어요. 지금 알라딘 비슷한 느낌입니까? 요즘에 나오는 영화 알라딘? 아, 그거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극장 옛날에 왜 극장식적이 그런 거 있죠. 극장식 술집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보면 계속 보면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거였어요. 영화가 옛날에는. 앞에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막 물속에 여자들이 막 물을 때뭐 수영하고 30명이 한 명씩 떨어지는 거 예, 물속으로.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거 네, 있죠. 그런 게 뮤지컬이었어요 옛날에는. 아 뮤지컬 그런 식이었어요? 네, 네. 아, 그런 지금하고 이제- 다르네. 예,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음악만 나오고 이제 노래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화면을 보고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즐겼던 거죠. 오. 옛날에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고 뭐 서커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비슷한 것도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고 사람들이 오. 왜냐하면 굳이 얘기하면 서커스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극장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영화 그래서 우리 그때 왜 우리 뭐냐 머니머니에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 에어컨이 발명한 계기가 극장에서라고. 그죠. 그렇잖아요. 영화 보는데 사람들이 하도 영화 더우니까 네, 네. 에어컨 만들어서 캐리어가 만들어 네, 먹었다고. 그렇죠. 예, 네. 예. 그래갖고 그러니까- 영화가 그다음에 확 떴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울 때 이게 난다고. 별거 아닌 게 이게 세상은 그래서 복잡계인 거죠. 아, 복잡계라고 마음도 하면 좋네. 뭘 건드리면 요즘 땅을 이쪽 사람들이 좀 상당히 그 꺼려하는 단어인데 네, 어쨌든 이게 오늘도- 복잡한 거죠. 아니 네. 오늘 되게 재밌어요. 흥미진진한데요? 저만 흥미진진할까? 이게 본인만 흥미진진할 거예요. 아니 저번 주부터 이게 엔터가 그냥 엔터가 아니네요. 이게 그럼요. 생각해보니까 에어컨을 엔터가 만들어냈군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모든 게 다 세상이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서로 딱 하나만 본다는 게 어딨어요. 다양한 것들이 결부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특정 시기에 특정 아이디가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보면은. 그쵸. 전화기도 보면은 동시에 이제 예. 하는데 벨이 먼저 했을 뿐이잖아요, 사실은. 특허 등록을.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 그 뭐라고 표현하지? 그 사회 무슨 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동시대성 맞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거를 이제 누가 먼저 어떻게 보면 캐치해서 그걸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세상에 보이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영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엔 뮤지컬이었거든요, 전부 다. 멋지네요. 예, 그래서 왜 보면은 그 탭댄서 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싱인 더 레인 같은 게 그나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행을 했었던 거죠. 싱인 더 레인이라고 영화 혹시 아세요? 저희 처가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안 봤는데 뭐 춤추고 왔다 갔다 아, 하는 거 예, 봤어요. 비스역에서 예, 이제 예, 춤추고 예. 막 그 사람 이름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모르겠네. 어쨌든 그 사람이 그럴 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스타들이 거의 대부분 정말 그 대스타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스타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영화들도 있기는 해요. 이를테면은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감독도 이름들이 머릿속에 맴돌고 떠오르질 않네. 어쨌든 이런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 최신 영화들도 있거든요. 이런 그때 그 흥망성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헐리우드들이 이제 메이저 그 제작사들이 하나씩 이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콜롬비아라든가 뭐 21세기라든가 뭐 이렇게 걔네들이 하나씩 등장하면서 걔네들이 실제로 과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4개 5개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하는 거라서 조그만 건 다 죽어버린 건가요 지금 그러면? 그렇죠. MGM이나 그런 거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예, 없어졌잖아요. 호랑이나 왕 하던가. 그렇죠.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지금 나 살아있는 게 마블 나오는 걔네 디즈니 가 지금 다 먹었지.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죠. 남은 거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럼? 21세기 폭스, 21세기 폭스 그리고 디즈니 그리고 또 뭐냐 소니? 소니 픽처스도 뭐가 있어 같이 있군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세입인가? 디즈니가 어디를 합병했거든요.
어디를 합병했더라? HBO? HBO가 아니라 HBO는 드라마 제작사고. 뭘 먹었지? 어쨌든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엑스맨 시리즈가 원래 그쪽 영화사에서 했던 건데 디즈니가 이제 그 합병을 하면서 곧 엑스맨과 엑스맨이 마블이잖아요 원래. 예. 아 21세기 폭스. 21세기 폭스를 이제 디즈니가 이제 합병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엑스맨하고 이제 어벤져스가 만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 마블이니까 원래는. 그렇죠. 실제로 마블 세계에서는 걔네들이 이미 왕래를 하고 있는 사이잖아요. 예. 영화사에서만 왕래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니까. 어.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걔네들을 보면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자유의 여신상 비슷한 거 그거 있거든요. 로고 영화. 예. 로고 중에. 파라마운트사. 파라마운트. 예.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사람이 그 로고가 어떤 실존 인물이더라고요. 실존 인물인데 그게 원래는 그 사람이 배우가 아니래요. 예? 뭐 친구인가 뭐 이렇게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한테 옷을 그렇게 입혔대요. 그래서 그게 된 거래요. 로고가. 근데 그 사람이 벌써 그게 50년 전인가 뭐 60년 전인가 뭐 아직 살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난 그냥 우연히 찍었는데 이게 아직도 로고로 쓰일진 나도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뉴스 기사를 보기는 봤거든요. 네. 아니 그럼 핑크님 이게 그러면 거의 좀 과점이 된 건가? 영화 제작사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과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도 왜 보면 쇼박스하고 그리고 뭐 CJ하고 몇몇 그 제작사 유통회사들이 다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미국은 제작사하고 유통회사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제작사하고 유통회사가 같아가지고 문제인 거죠. 아 그럼 미국에는 제작사가 이제 제작사 밑에 이제 뭐 네. 마블 스튜디오, 네, 그 제작 디즈니나 이런 애들 제작만 하는 거고 그리고 유통 회사가 따로 있는 건데 디즈니가 유통망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게 극장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말 그대로 CJ ENM이 영화를 만들고 CGV가 그걸 틀어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독과점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냐면 CJ가 만들어 놓고 CJB 전극장을 전부 다 깔아버리니까 이 불공정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인 거죠 말 그대로. 네. 연애가 생각보다 볼 게 많군요. 볼 게 많은 것보다는 엄청나게 이권이 많죠.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불공정이라고 하잖아요. CGV가 그만큼 그럼 독점력이 있으니 괜찮네요. 롯데하고 CGV하고 두 개 메가박스가 있구나. 걔네들이 다 제작도 하고 유통도 하죠. 롯데시네마도 영화를 찍죠. 네. 그럼 메가박스도 뭐 영화 찍는 게 있나요? 네, 있어요. 메가박스는 제이콘텔이라고 있어요. 오 들어본 것 같아요. 회사 네, 그게 JTBC에서 하는 드라마들이 그 제작사 거기서 만드는 거거든요. 영화 만들겠네. 네, 제이콘텔이 밑에 메가박스가 있어요. 그 밑에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이콘텔이 그거를 그 사업 보고서 보면은 메가박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이콘텔의 매출의 반인가가 60%가 메가박스예요, 실제로. 그럼 결국은 그냥 과점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걔네들이 이제 거의 쇼박스도 있고 몇몇 회사들이 있긴 한데 이제 걔네들이 그 제작만 하고 유통은 없는 거죠. 쇼박스 같은 그럼 거는. 영화 산업은 세 개가 이제 확 잡고 있는 거고. 네. 아니, 유통망은 세 개 회사가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극장이니까. 네, 그러면 제작사는 크게 보는 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하고 스튜디오 이런 애들은 이제 영화를 만드는 애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CJ 그냥 하고. 이게 단순히 CJ 그리고 쇼박스 그리고 롯데도 만들고 그리고 또 몇 개 있어요. 큰 놈은 요 세 놈인가요? 한두 개 더 있는 거로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큰 제작사들은 유통은 이미 과점이 끝났고 제작사는 아직 좀 여러 개 있네요. 왜냐하면 제작사는 이제 말 그대로 그거죠. 이제 아마 그게 저도 이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까 기획사, 제작사 이렇게 아마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을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거를 또 제작을 하지만 이게 이제 큰 자본이 붙어야 되니까 걔네들이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이제 CJ 같은 애들을 말 그대로 제작사가 이제 만들다가.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워낙 뭐 이게 위험성이 높다 제작비가 보니까 200억이다. 그럼 그 200억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작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거대 기업을 이제. 근데 요렇게 사실 이렇게 거대 자본이 그 끼어든 건 그 강우석 투캅스 투캅스 감독 있죠. 강우석인가? 예. 그 감독부터 이제 대기업이 뛰어들기 시작했죠. 그 사람이 투캅스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영화가 빵 터지면서 그런 다음에 대기업을 끌어들였거든요. 오. 네, 그래서 실제로 수준이 이제 높아졌겠네요. 그때 이제 그 CJ를 끌어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CJ 그 원래 메가박스가 예. 제가 알기로는 오리온 거거든요. 오리온 거예요 원래는. 네, 그러면서 오리온이 철수하면서 이제 그 메가박스가 그 다른 데로 팔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CJ를 끌어들인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몇 년 전에 강우성은 이제 퇴출당했죠, 오히려. 그래서 막 그 신문에 나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 감독이 항상 보였었는데 언젠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퇴출 비슷하게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타깝네요. 무슨 일인지 몰랐죠. 어쨌든 이제 그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영화 산업의 자본이 엄청나게 거대 자본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도 있죠. 꼭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뭐 제가 단편적으로 읽은 뭐 잡지나 뭐 이런 기사나 그런 거를 볼 때는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신기하다. 네,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나둘 그래서 원래는 그 이것도 그 예전에는 제가 볼 때는 영화라는 게 예. 작품성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대중성이 있는 거로 좀 구분되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사람들은 별로 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지 옛날에 영화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전함 포텐킨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미장센이 거기서 미장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지 그래요. 그래서 미장센.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단어 이게 화면마다 구분해 가지고 이게 보여주는 걸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 해서 미장센이라는 표현을 그게 아마 불어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이게 그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원래는 그 영화 자체는 작품성보다는 원래 대중성이라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대중성으로 가다가 이거를 작품성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건 제가 알기로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누벨바그 아마 그쪽일 거예요. 갑자기 이런 것 다 생각나네. 그렇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빅맨님은 아니 워낙 책을 많이 읽고 전문가시라 이게 뭔가 자극만 주어지면은 무한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누벨바그라고 하는 그 누벨바그. 네, 이 사람들이 그 조류라고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프랑스에서 영화를 만든 사람들인데 원래는 그 평론가들 듣고 그래요. 그래서 막 평론을 하다가 직접 영화를 만든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따위로 만드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영화가 그런 게 아니다 뭐 오타쿠네 그 사람들 쓰질라니까 내가 만들지 영화가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성 그래 또 프랑스 하면 왠지 또 느낌이 또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뭐 작품성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대중성보다는 그러니까 흔히 많이 말해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작품성 있는다는 게 보통 그거잖아요. 콘티와 콘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게 콘티를 하시면 콘티라는 게 이제 같아서. 그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럼 시나리오는 글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거는 근데 영화잖아요. 그렇죠. 영화니까 이제 화면으로 구성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 걸 콘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장면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뭐 어떠한 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벤져스에서 여기 저번 주에 저한테 해주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거 시나리오 작가는 돈을 얼마나 법니까? 전문가로서의 그 제가 약간의 어떻게 합니까? 대충이라도 몰라요 전혀. 많이 받는 사람. 근데 시나리오 작가는 모르겠고요. 예. 그 흔히 얘기하는 뭐 김은숙 작가 이런 사람들 이름은 들어봤어요. 도깨비만 이름만 그런 분들이 몇십억 정도는 버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 1년에? 1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은숙 작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드래곤 스튜디오 거기랑 그 전속 계약을 맺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속 계약을 맺어서 작품 몇 개까지를 이제 그 거기서만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창작이 어렵긴 하지만 글 써갖고 네, 부자가 되는 분도 그래서 계시네요. 아마 그게 첫 번째 작품이 도깨비였고 그다음 미스터 션샤인 그리고 이제 내년에 명작이네. 이제 하겠다는 거 거기까지인지 한두 개가 더 있는지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재밌겠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 개 작품을 전속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속 계약하면서 10억인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다음번 더 많이 마시겠네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돼 예, 있는 예, 거기 예. 때문에 근데 시나리오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루트가 있는 거로 아는데요. 예전에 이제 시나리오 공모 같은 걸 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뭐 시나리오 공모 이렇게 흔히 말하는 무슨
그 뭐 문학 작품 그런 거 할 때 그 뭐 동인 문학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 투고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시나리오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선정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영화를 만들는데 그런 것들은 기껏해야 몇 백인가? 뭐 그 정도로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시나리오 공모전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데 다만 이제 요즘 워낙 그 흔히 말한 판권 소설이나 그런 것들 판권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왜냐면은 이게 그 영화의 흥행성과 인기 그 저자의 인기 그런 거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히 요거다라고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뭐 지금 시대니까 뭐 그래도 5천 1억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계약할 때 아마 네, 그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흥행성과 작품성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콘티 이제 콘티를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걸 이제 하는데 그 누벨바그가 걔네들이 이제 작품성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거죠. 저 화면에 저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걸 이제 영화에서 드디어 이제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전에 그냥 아까 얘기했던 뮤지컬이잖아요. 거기 무슨 의미가 어딨어? 그렇잖아요. 그냥 보면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뭐 킹캉 춤추는 거 보고 남자들이 나와서 춤추는 거 보고 거기에 뭐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의미를 쌓았군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작품성 있는 걸 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영화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화면에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화면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감독의 의지에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감독이 신이군요, 영화에. 아, 그렇죠. 단 하나도 그 화면에 있는 그러니까 그 화면에 있는 책상 그리고 또 배우들의 옷, 조명 이 모든 것들은 다 감독의 의도하에 그렇게 되는 거지. 절대로 거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 없이 있는 것들은 사실 없어요. 제가 기생충을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 기생충을 여기 뭐 파리를 갖다 키우려고 일부러 뭐 냄새나게 뭐 냅둬가지고 찍었다고 했는데 다 그런 거구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작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도 글을 쓸 때 그 글 문구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합쳤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화도 어떤 화면을 보여줄 때 그 화면에 뭘 배치돼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책상이 저 끝에 있다든가 이 앞에 있다든가 그런 것도 다 의미는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별 의미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의미를 부여하자면 얼마든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누벨바그나 그런 애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작품성 있게 만든 거야.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뜻하지 않게 그 예술의 영역으로 가버린 거죠. 아 원치 않았는데 예술이 됐군요. 아니, 원치 않은 건 아니지만 작품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영화, 단순히 그냥 보고 즐기는 그런 매체에서 갑자기 연구를 하는 그런 그 대중 매체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이 숨은 의도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전두환 시절에 보면은 그때 그 3X 정책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스포츠나 뭐 이렇게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가 그래서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랬죠. 무조건.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든 영화들이 전부 다 에로 영화였거든요. 그 엠마 부인이 그래서 나온 겁니까? 네,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어우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그 당시 영화들이 그래서 다 에로 영화였거든요. 전두환 시절에 이럴 때 보면은 워낙 검열이 심하니까. 근데 또 검열이라는 게 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금 같은 노골적으로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키스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뭐 이렇게 애무하는 것도 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또 안 되거든. 그래서 왜 보면 그 당시에 그러잖아요. 누구 사랑해 그런 다음에 서로 마주지 않고 그리고 음악이 쭉 흐르면서 어려가지고 몰랐습니다. 갑자기 장작불로 간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얘네들이 사랑을 한다는 뜻이잖아. 장작불로 간다든가 아니면 물레방아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 이제 그런 대로 이제 아니면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얘네들이 막 사랑해 뭐 그래서 껴왔는데 그런 다음에 갑자기 막 화면이
그런 거 몇 변하면서 예. 파도가 치는 걸로 나오고. 네, 난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영어 전문가시라 이랬다가 왜냐면 전두환 시절이면 나 어릴 때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에로 영화들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런 에로 영화들도 그 안에 그 정부를 비판하는 게 숨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감독들이. 네. 그런 게 또 있었군요. 감독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재밌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은 그 안에 숨겨놓은 거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보고 그냥 에로 영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핑팬더님은 이게 보니까 도서관 같은 이렇게 책 읽기 이런 것보다 이제 문화 평론 읽기, 이거 문화 읽기 뭐 이런 거 하시면은 엄청 가기 재밌게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네, 식으로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영화가 갑자기 이제 예술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두 개로 그렇게 됐구나. 갈라져 버리죠. 어떻게 보면은 아. 작품성으로 가는 영화들이 있고, 네. 그냥 흔히 말해서 대중성으로 가는 영화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블록버스터가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쪽은 이제 그래서 원래 블록버스터 말고 갑자기 까먹었는데 요즘은 그 단어를 안 쓰던데, 그 여름이면 나오는 흥행 영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철저하게 대중성으로 이제 갔던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옛날엔 작품성 있는 영화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홍상수가 만드는 영화들을 좀 작품성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죠. 왜냐면 그 사람은 보면 되게 그 저자본으로 만들거든요. 저자본으로 만들면서 그냥 인간의 심리를 좀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 위주인데, 근데 또 이제 그럼 네. 그 김민희 씨인가 그분. 그렇죠. 네. 약간 좀 예속틱하시네요. 생긴 거. 봉준호 감독이랑 되니까. 네네네. 뭔가 봉준호 감독은 좀 약간 그 이분하고 좀 느낌이 다르네요. 뭐 굳이 얘기하면은 봉준호 감독 팬들에게는 그렇지만 좀 쌈마이 느낌이 나죠. 어딘지. 둘 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기는. 그렇게 봉준호는 약간 좀 쌈마이 느낌이 그렇죠. 가깝잖아요, 사실은. 네. 홍상수 감독은 왠지 이렇게 뭔가 왜냐면 딱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술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되는데, 예. 봉준호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이제 시장에서 자판에서 뭐 파는 듯한 느낌. 그렇네요, 진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상을 네. 타신. 네. 홍상수 상을 타셨나요? 그래서 맞아요. 뭐 르카르노나 뭐 이런 데서 영화제 수상을 하긴 했어요. 예술 작품. 네, 그리고 그 홍상수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 쪽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걸 알아요. 프랑스 영화계에서. 역시 예술이구나. 네, 그쪽에는 뭔가 그런 있어 보이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도 유명한 감독이 많이 있네요. 능력 있는.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JSA 찍은 누가 찍었죠? JSA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만두 먹는 거 그 영화 보죠? 에이? 만두? 그 뭐지? 만두 먹어가지고 예.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십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하는 복수하는 거. 그러게 그 박찬호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의 제목이 뭐죠, 영화? 올드보이. 올드보이. 그렇지. 올드보이 같은 경우도 그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잖아요. 대상은 아닐지라도 감독상이었나 뭐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박찬욱 감독이 유명해서 친절한 금자씨도 만드시고 외국에서도 그래서 그 영화 찍고 그런데 뭘. 그리고 김지훈 감독인가도 그 라스트 스탠딩인가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연으로 한 영화도 찍고 그랬었는데요. 뭐 우리나라 감독들도. 그 감독들은 어떻게 투자할 방법이 없죠. 돈을 갖다가. 감독한테? 그렇죠. 감독한테 어떻게 투자를 해? 그렇게 그 뭔가 좀 붙잡고 있는 회사나 이런 게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연예 그 뭐지 배우들은 있는데 감독은 배우나 가수는 이제 기획사에 소속돼서 이제 하는데, 이제 감독들은 대부분 이제 그때마다 제작사랑 이제 기획사가 이제 펌을 해서 이제 타는 거죠. 미국도 그럴까요? 구조가? 미국도 감독들이 좀 소속돼 있는 건 없고 네. 감독은 그럼 완전 프리랜서인 겁니까? 완전히? 미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도 그 배우나 이런 애들은 소속이 돼 있는데 감독은 아마 아닐 거예요. 정말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감독은. 그래서 감독들이 월급 준 데가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 불안하다. 흥행 감독이 아니면 사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렇게 너무 불안하게 살면 뭔가 좀 어마어마한 자본을 움직이니까 오히려 운신의 폭이 짧죠. 어쩔 수 없이 망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제작사에 휘둘릴 수는 있지. 그렇게 치면 오히려.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 의도와 의지대로 못 만들고 제작사의 입김에 이를테면 김 감독 거기는 그런 장면에
아이 그거 좀 야한 거 좀 넣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렇게 가는군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넷플릭스가 인기를 얻는 이유 중에 그 하나가 그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냥 돈 주고 알아서 제작.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걔네들이 나름대로 예산 세우고 우린 이런 영화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기획서와 제작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넷플릭스에서 통과되면 돈만 주고 간섭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네, 그냥 완성품만 이제. 넷플릭스가 워낙 강력하게 뭐 이것저것 막 찍어대니까. 그렇죠. 거기는 어쨌든 뭐 돈만 주고 타치는 안 한다라고는 하니까 뭐 실제로 그런지는 뭐 제가 뭐 그쪽 종사자도 아니고 뭐 그쵸. 신문이나 그런 걸 보면 그렇다라고 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영화가 작품성 있는 쪽으로 갖고 이런 대중성 있는 쪽으로 사실은 양갈래길로 갔었거든요. 영화가 갔었는데 분명히. 근데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이쪽은 이쪽대로 굳이 얘기하면 이제 이쪽은 그 작품성 있는 건 작품성 있는 대로 간다는 게 흔히 말해서 그 유명 유수의 영화제에 수상하는 작품들 뭐 칸이라든가 베를린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이런 데 수상하는 애들은 좀 작품성 있는 영화들이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미국의 그 뭐죠? 오스카 시상식하고는 좀 달리 오스카는 약간 그래도 좀 대중성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칸느나 이런 쪽은 정말 순수하게 작품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별로 이렇게 그 흥행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유럽 영화들은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작품성 있는 영화였고, 그럼 미국 영화들은 되게 그 뭐랄까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서 뭐 제다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작품성을 안 주죠. 거의 대 미술상이라든가 SF 뭐 이런 쪽을 주지. 네. 그쵸. 그래서 아카데미에서도 그 작품상을 받는 건 흔히 말하는 그 작품이 좀 있는 거, 수준이 있는 애들. 그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대중성 있는 것들에게는 작품성을 안 주죠. 아카데미에서도 보면 대부분. 그래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카데미용으로 만드는 작품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게 따로 있나요, 또 게?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을 하기 위한 작품을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 배우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이런 흥행성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예술을 한다는 개념이 신들러 리스트가 생각이 나네요. 창팔려고 만들었다고 하는. 신들러 리스트도 보면은 그런 계통이죠. 사실 대중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저도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영화 같은 거와 달리 대중성 있는 영화들은 어쨌든 배우나 감독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예술가죠. 근데 그런 영화만 찍으면 좀 갈급함이 있거든. 왜냐면 그런 영화들은 어떤 대단한 연기력을 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규격화된 거에 자기 연기를 해서 딱딱딱딱 끊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작품성 있는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감독의 역량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작품성 있는 거. 네. 또 되니까. 배우는 배우대로 자신의 연기력이 최대한 드러나야 되고. 신들 리스트 만들었던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경우도 엄청난 흥행 그쵸, 그건데 상을 탄 게 없으니까 그 작품상을 뭔가 작품적으로 이제 내가 이 정도 영향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럴 수도 흑백으로 있죠. 찍었는데 일부러 뭔가 더 멋져 보이는. 그 신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 흑백인데 아마 거의 3분의 2 지점 지나서 어떤 소녀가 그 반진간을 들고 할 때 걔 그 소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 소녀가 나와요, 한 명. 빨간 소녀가 이제 빨간색으로 걔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의도적으로 좀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도 어느 기사인가 영화에서 뭐 떠드는 걸 봤나 그런데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헐리우드 쪽에서도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그런 걸로 유혹을 한대요. 배우를 유혹할 때 이를테면은 뭐 이를테면 마블 무슨 영화 찍자.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블이 어느 정도. 뭐 엄청나죠. 근데 예전에는 마블이라 그러면 그다. 아직도 근데 마블 같은 거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감독이나 배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영화가 아니다. 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저 배우를 꼬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출연을 해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 제작하는 작품이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솔직히 흥행은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작품성으로 가는 작품이다. 그런 걸 제시를 하면 좋다. 이거는 예술가의 욕구를 갖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로망을 충족시키는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배우가 자기의 연기를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작품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대형 영화사밖에 그런 걸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 가지 자기 프랜차이즈죠. 그 마블의 뭐 이렇게
영화처럼 이런 것도 그럴 하나 수도 있고 있죠. 다른 거 또 이쪽에는 작품성이 라인이 있어야 네. 이쪽에 이게 뭐 마블 영화 출연시켰다가 다른 데로 네, 딴 데로 네, 또 시켜가지고 네, 네. 이거 갖다 좀 딜을 할 수 있을 건데 네. 배우들을 끌어들일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배우들한테.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딱 작품을 보면 이거는 그 뭐 이렇게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내가 연기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내가 뭐 양상해자 역할을 한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거는 그렇죠. 엄청나게 연기를 보여줘야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아니면 내가 뭐 소아마비 불구의 연기를 네.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연기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네. 것들. 그런 거에 대한 네. 욕망과 욕구가 있을 거잖아 배우들은. 그렇죠. 배우는 있겠죠. 배우는 네, 그렇잖아요.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네, 배우들 네. 중에 이렇게 말 그대로 뭐 마블에서 무슨 얼마나 연기력을 보여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활 쏘고 주먹질하고 그럼 그렇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분명히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너의 욕망은 채우고 여기 와서 이걸로 돈을 벌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감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작품성 있는 거를 한 애들 이렇게 이런 제작사에서 거대 제작사에서 눈여겨봤다가 작품 괜찮게 만드네. 그럼 스카우트해서 너 이거 마블 이번에 이거 어벤져스 찍어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거 일단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따로따로 갔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느낌이 따로따로 가는 게 없더라고요. 같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흥행 영화 그러니까 옛날처럼 작품성 있다라고 집어넣었다? 하면은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엄청나게 그 안에서 뭔가 묘사하고 뭐 비유 상징을 찾아서 막 해야 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예. 심지어는 엄청나게 졸려요. 그렇죠. 뭐 이럴 때면 특히 예전에 그 러시아 뭐 이런 쪽에 타르코스키 이런 감독들이 있거든요. 와, 그 노스텔지아 뭐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이름 들어봤어요. 영화가 와. 한 2시간인가 되는데 한 10분 20분 만에 졸려요. 대사도 별로 없고 작품성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작품성 있는 거예요. 그 뭔가 다 의미가 있거든 그 안에. 느리게 물방울 하나 떨어져도 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죠. 영화라는 건 보면은 편집이거든요. 편집이다? 편집. 그러니까 다 토막토막 편집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것저것 다 그렇죠. 연결 원래 그래서 편집이 중요한 거니까. 사실 아까도 얘기했처럼 영화는 사진을 모아놓은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토막토막 이제 말 그대로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지만 그걸 정면에서 찍고 측면에서 찍고 위에서도 찍고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거에 제일 맞는 거를 이제 편집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맞는 걸. 예.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영화들 그러다 보면 스피드 있는 영화들을 보면 그걸 잘 이제 활용을 타다다닥 하면서 이제 그쵸. 보는 건데 예. 이제 그런 작품성 있는 영화들이 흔히 얘기해서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겠죠. 그냥 흔히 예. 말하는 원 테이크 원 컷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편제 영화 아세요? 좀 지나가는 거 봤어요. 조금.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예. 영화. 거기서 원 테이크 원 컷 장면이 있거든요. 예. 뭐냐면은 그 오정혜하고 그 감독 문화가부 장관 했던 그 감독하고 저 멀리서 이 앞까지 계속 그 창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한 5분 10분 동안. 그거를 원 테이크 원 컷으로 찍은 거예요. 한 번에 찍었군요. 필름 계속 돌리면서 그러니까 연극처럼 똑같은 거예요. 연극 일단 시작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진행되는 거잖아. 그렇죠. 뭐 중간에 뭐 그런 식으로 원 테이크 원 컷으로 찍는 건데 영화는 그렇게 되기는 쉽진 않거든요. 편집을 계속해서 하는 거의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작품성 있는 영화들은 뭔가 이게 그 영화적으로 의미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화 폼테킨 같은 것도 왜 의미가 있냐면 거기서 엄청나게 그 대단한 지금 하면 어느 영화나 다 쓰는데 그 당시에는 그 유모차가 이렇게 떨어져요. 계단에서. 유모차. 예. 예. 그걸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놀라는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고 예. 그게 엄청난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던 거죠. 그 화면을 두 개를 붙인 거네요. 하나 딱 지나가고 그러니까 하나 지나가고 이런 떨어지고 그 다음 사람이 놀라는 장면을 얼굴을 클로즈업 보여주고 이러는 게 사람들이 그 당시엔 그런 기법을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내가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놀라는 그 장면을 거기다 삽입해가지고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를테면은 조지 오웰 아닌데 어쨌든 그 무슨 어떤 작품이 있는데 감독이 미국 헐리우드 감독이거든요. 이 사람은 또 어떤 걸 찍었냐면은 그 영화가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해요. 뭐냐면 화면이 집 밖에서 있나 그래요.
근데 화면이 점점 집으로 가면서 점점 창문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점점 가면서 배우로 가면서 영화가 시작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엔 이게 엄청난 기술이었던 거예요. 아. 저런 걸 어떻게 생각했지? 시대가 많이 발전했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장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리고 또 이제 점점 가는데 왜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다는 게 점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가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어떻게 보여주냐 이런 것들이 다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도 왜냐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은 설정이잖아. 그죠. 모든 것들은 설정이잖아. 그 안에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다 설정이잖아. 옷 색깔부터 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담배를 핀다. 음. 그럼 얘가 불안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다 설정이라는 거죠. 영화 강인데요? 멋지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연애 쪽을 얘기했는데 영화 저기를 아니, 얘기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전 제가 뭐 이렇게 뭐 아시면 감성이 말라 있지 않습니까? 맨날 앉아갖고 야이씨 무슨 지수가 어떻게 이게 반도체 가격이 오를 거야 내릴 거야 뭐 철강이 어째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들으니까 되게 신기한 걸 이거 저기 저런 게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발전을 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작품성 있다, 흥행성 있다가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럼 잘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모든 영화들이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굳이 얘기하면 거대자본이냐 거대자본이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예전에는 그냥 완전히 나눠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품성 있는 것과 흥행성 있는 영화로.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해당 영화가 어떤 영화에 따라서 뭐 대자본이 들어가냐 소자본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보여주는 거지 예전만큼 이렇게 작품성과 흥행성으로 나눠지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영화들이 작품성이 좀 떨어졌나요? 아니면 작품성이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죠. 네. 저 전체 영화 그러니까 올라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결국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은 동시대성입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해도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주 타켓은 사실 20, 30대거든요. 예. 주 타켓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주 타켓인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으니까 40대 50대까지 넓어진 거죠. 예. 20대부터 40대 그렇죠. 50대까지 넓어진 거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치면은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넓어지긴 했는데 지금 시대의 맥락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시대의 맥락이라는 것을 문학 그 대중문화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엔 그런 것들을 소비가 되는데 지금 그런 영화가 나오면 흥행이 아예 안 돼버리지. 아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도 안 됐었는데 그나마 유럽이나 그런 데 됐을 거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나 그런 데서는 그런 거를 소비하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프랑스나 그런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변했군요. 시대가 사회가. 시대가 계속 변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화는 아예 안 만드는 거고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게 이제 여전히 프랑스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장성이 걔네들은 그런 그 아트적인 것들을 또 선호하는 그 소비하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합쳐져서 그 영화가 가고 있지 않나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도 그렇게 치면은 그 이 테크놀로지를 따지면 이제 스타워즈, 그렇죠. 네, 좋죠. 스타워즈부터는 반지의 제왕 2부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우리 너무 되게 쉬지 않고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스타워즈하고 저는 그 뭐랄까 넷플릭스의 방향성 이런 것도 좀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영화가 좀 커져갖고 넘어가는 제가 뭐 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쉬었다가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1부를 끝내고 2부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